북극해의 얼음 바다에 서식하는 바다 괴물에 대해 들어봤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상하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괴물들이 거의 멸종될 정도로 사냥당했습니다. 반면 성게는 지역 농부들의 식량 공급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게가 의학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종을 사냥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캐나다, 알래스카의 극한 북극 지역에서는 척박한 환경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산악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독특하고 지속 가능하며 매우 공동체적인 생존 방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습니다. 북극해에 서식하는 전설적인 동물인 바다 기린을 사냥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습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바다 기린은 위턱에서 솟아오른 긴 엄니가 특징이며 유니콘의 엄니와 비슷합니다. 바다 일각골의 양식기장은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양식하는 사람들에게 문화, 전문 지식, 그리고 정체성의 원천 역할을 합니다. 성게는 수천 년 동안 의학계에서 사냥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물리적인 절차와 도구, 인내심, 그리고 성게의 행동에 대한 기회를 통해 성게는 사냥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사냥은 제한적이었지만 성게 개체군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식량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바다 자두나무 사냥 시즌은 보통 늦봄과 여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북극만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드넓은 바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회유성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 카약이나 기타 소형 보트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피오르드를 자주 선택하는데 그곳에서는 피오르드를 따라가면 생물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엘프, 사냥에는 여러 기술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어부들은 소형 엔진 덕분에 얼음 덩어리 사이를 항해하고 바다숲에 완전히 조용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소형 엔진 덕분입니다. 매 사냥 여정에는 2척에서 4척의 배가 동원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안내자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창이나 권총을 들고 있는 등 조율 능력이 그들의 임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해초가 수면으로 떠오르면 농부들은 보통 금속 끝이 달린 나무창과 긴 밧줄을 이용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방법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표적을 맞추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총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차별 사격을 하지 않고 어린 물고기를 죽이지 않고 먹을 만큼만 사냥하는 고대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게를 찾아 바다에 있는 동안 쫓습니다. 그 후 먹이의 꼬리에 밧줄을 달아 해안으로 끌고 옵니다. 바다따오기가 잡히면 바로 얼음 위에서 사냥이 시작됩니다. 고기, 지방, 가죽, 상아, 심지어 내장까지 모든 부위를 세심하게 채취하며 버려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냥 결과는 웨이유의 공동체 전체에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고기는 사냥꾼의 가족을 위해 남겨두고 남은 부분은 노인, 이웃, 그리고 사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바다홍학은 이누이트족의 문화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북극 지역은 1년 내내 극한의 추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톤톤도미크로 산자나무는 단백질과 에너지 모두에서 매우 귀중한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자나무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추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과 껍질에 비타민 C, 비타민 A,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전통 식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녹색 채소가 부족한 북극 지역 주민들의 식단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간호사들이 비타민C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추운 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게는 생으로 먹거나 삶거나 말리거나 토기 저장고에서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섭취 방식입니다. 껍질과 지방은 날것으로 먹거나 기름에 섞어 먹습니다. 껍질과 지방은 잘게 썰어 먹습니다. 이 요리는 그 자체로 독특한 풍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영양 공급원이자 전통 의리의 특선 요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식량이 부족했던 긴 겨울 동안 산자나무는 꾸준히 보관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북극은 북극곰과 일각고래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거대한 성게가 북부 해양 생태계에서 똑같이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과 생명공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이 최대 30c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극피동물은 많은 다이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가시투성의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거대한 북극성게 스트롱일로센트로투스 드레바치엔시스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노르웨이 트롬소의 대학교의 최근 해양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일부 개체는 20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느린 노화 과정과 극한의 세포 안정성은 장수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노년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냉수성 거대 생물을 진정으로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이 염에 저항하고 노년까지도 재생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성게는 평생 텔로머라제 활성을 유지하는데 이는 세포 분열 중 DNA 분해를 막는 특징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북극 표본에서 이 효소를 분리하여 인간 줄기세포 치료와 노화 방지 치료에 응용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일본의 생명공학 기업들을 신경조직 회복이나 노화 관련 세포 손상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게, 유래 단백질을 추출하는 탐색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잠재적인 의학적 돌파구는 이미 백신 안전성 시험에 사용된 투구개의 푸른 피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게는 프리다이버가 직접 수작업으로 채취해 왔지만 북극의 얼음 바닷물에서는 안전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최근 차세대 수중 드론이 심해 성게 채취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AI 기반 이 기계는 압력 감지 소프트 그립이 장착되어 있어 바위투성이 해저에서 성게의 가시나 서식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섬세하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육지기지나 쇠빙선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며 소나 매핑과 수중 LDAR을 이용하여 두꺼운 빙판 아래 숨겨진 성게 서식지를 식별합니다. 어획 작업자들은 드론이 성체만 골라 잡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어린 개체들이 개체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밀성 덕분에 로봇 어획은 현재 극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해산물 채취 방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흔히 하찮은 종으로 여겨지지만 거대 성게는 매우 귀한 별미를 자랑합니다. 바로 식용 성게인 성게입니다. 성게는 감칠맛이 풍부하여 전 세계 고급 새우시 레스토랑에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북극 성게는 차가운 바닷물과 느린 성장 속도 덕분에 풍미와 식감이 뛰어나며 그 결과 식감이 더 단단하고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이누이트 공동체와 북극 기업가들은 북극산 우니를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계절별 고급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산업의 성장은 해안마을에 중요한 소득을 제공하여 경제적 기회와 문화 및 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대한 성게가 전통적인 북극 의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퀘벡 북부와 누나부트의 특정 지역사회에서는 말린 성게 껍질의 부족의 문양을 그려 인문 의식이나 바다 축복 의식의 제물로 바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게의 대칭적인 모양과 숨겨진 내면의 보물이 북부에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균형, 인내, 그리고 회복력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대 성게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해수온도 상승과 북극 지역을 침범하는 외래종으로 인해 그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해바라기 불가사리와 같은 성게 포식자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성게의 생식 주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학자들은 신중한 개체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종이 급속히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북극 국가들은 성게 양식 연구를 시작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성게를 번식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토착 지식과 현대 아쿠아포닉스를 결합하여 식량 안보와 환경 보존 모두의 유망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브라흐마 닭의 상업적인 사육은 가금류 소유자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 생산을 모두 위해 사육되고 높이 평가되는 닭 품종으로 이중 목적의 닭 품종이 됩니다. 브라마 치킨은 아시아 치킨 계열에 속하며 더 큰 닭고기 품종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중국 상하이 항구에서 들여온 매우 거대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1850년대부터 약 1930년까지 브라마 치킨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기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고기와 계란을 동시에 생산할 목적으로 브라마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품종은 관상용 목적으로 사육됩니다. 실제로 브라흐마 치킨의 유래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들은 치타공 닭과의 제한된 교배의 산물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 기새들은 머리 모양과 상하이 품종에서 유래한 또 다른 유형인 완두콩빛과 같은 특별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라마 치킨 품종이 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마라는 이름은 인도에 있는 브라마푸트라 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반면에 고기와 계란 생산에 모두 적합한 대형 품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업적인 브라마 닭 농장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브라마 닭 농장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브라마 닭은 거대한 크기로 유명한 터프한 새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업적인 브라흐마 닭 농장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새 획득, 관리 및 마케팅을 포함하여 성공적인 브라마 닭 농장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닭을 찾아보세요. 상업적인 브라마 닭 농장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입하는 새의 품질이 매우 좋고 질병이 없고 건강한 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브라마 품종의 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인기가 높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새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귀에게 가장 가까운 가금류, 병아리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귀하를 위해 이 품종을 준비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새 가격과 가용성에 따라 다 자란 새나 하루된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루된 병아리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성숙한 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구인 광고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브라마 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브라흐마 양계 사업은 편안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축사 시스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품이 있는 집은 새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포식자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고 악천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집과 새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재정적 제약에 따라 대나무, 목재 등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효과적인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안에 충분한 빛과 신선한 공기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청소하기 쉽도록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매우 거대한 닭 품종에는 그러한 품종 중 하나인 브라마 치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숙한 새는 약 6평방피트 크기의 생활 공간이 필요합니다. 브라마 치킨 농장 회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새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품질과 영양가를 지닌 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닭에게 고품질의 영양 밀도가 높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닭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상용 가금류 사료를 사용하거나 직접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료의 품질이 좋고 새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브라마 치킨은 제한된 환경이나 방목 환경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자랄 수 있는 강건한 품종입니다. 반면 방목 시스템에서 닭을 사육하면 고품질 제품의 생산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료 공급과 관련된 비용도 낮아집니다. 새들에게 영양가 있고 고품질의 먹이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새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적당량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국내 닭 품종이 자연적으로 매우 좋은 사육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브라마 닭도 매우 좋은 사육자입니다. 무리에서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수탉은 부화에 적합한 알을 낳을 것입니다. 약 10마리의 암탉을 사육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성체 수탉 1마리이면 충분합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브라흐마 닭의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한 새입니다. 그들은 또한 전체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낮은 수준의 보살핌과 다른 형태의 관리를 요구합니다. 새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을 주면 성장이 향상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이 관찰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오염된 사료나 오염된 물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시에 예방접종을 하고 해당 지역의 수의사와 강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닭고기 제품은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따라서 동네 시장이나 인근 다른 마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마 양계업은 이미 수익성과 관리 용이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초보자와 기업가가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탐구해야 할 몇 가지 매력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들은 단순히 고기와 계란을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비라마 제품을 프리미엄 시장에 포지셔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크기, 깃털 달린 다리, 차분한 기질 덕분에 브라마는 유산 또는 미식가 품종으로 마케팅될 수 있으며 고품질의 방목 가금류에 기꺼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레스토랑과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브랜딩 전략 외에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선택적 육종입니다. 가축대를 주의 깊게 관리함으로써 더 빠른 고기 생산이나 더 나은 산란 성능을 위해 더욱 특화된 혈통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육자들은 희귀한 깃털 색상이나 패턴과 같은 장식적 특징을 강화하여 가금류 애호가와 이국적인 조류 수집가의 틈새 시장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 가능성은 농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브라마, 비라마, 양계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증된 유기농 곡물을 닭에게 먹이고 합성 약물을 제거하는 등의 유기농 관행을 통합하면 제품에 유기농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방목 시스템과 결합하면 동물 복지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을 중시하는 구매자 사이에서 시장에서 고기와 계란의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더욱이 브라마 닭은 국제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농부들은 수정란이나 살아있는 새를 아시아, 중동 및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특히 외국 육종가 및 공급업체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 현지 비즈니스의 수익성 있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농업 외에도 브라흐마 닭은 농업 관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크기와 온순한 성격으로 인해 농장 방문, 교육여행, 동물원에 이상적입니다. 가족, 학교 단체, 관광객들은 종종 이 거대 닭에 매료되어 자연의 명소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브라흐마 농업은 고기와 계란뿐만 아니라 관광 및 지역 사회 참여에서도 수입을 얻습니다. 동시에 현대 기술을 통합하면 운영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사료 공급기, 온도 조절 닭장, RFID 태깅 시스템은 각 닭의 건강과 생산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도구는 초기 투자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향상하고 육체 노동을 줄여 대규모 농부나 기술에 정통한 농부에게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브라흐마 농업의 경제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초기 설정, 사료 비용, 건강 관리 및 계란과 고기의 잠재적 수익을 고려하여 명확한 비용 및 수익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고 농장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비라마 제품은 크기와 시각적 매력으로 인해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잘 관리하면 벤처기업의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물론 여전히 과제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흐마는 시원한 기후를 선호하므로 더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적절한 환기와 그늘진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브라마는 크기가 크고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특히 방목 시스템에서 포식자에게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식자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건강 점검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디지털 세계에서 농부들은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면 농장을 소개하고 가금류 애호가와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브라흐마 농부들은 마당을 산책하는 위풍당당한 새들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방문객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성도 높은 팔로워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라마 닭 농장은 이미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브랜딩, 선택적 육종, 유기농 관행, 농업 관광, 기술 및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이러한 추가 측면을 탐구하면 단순한 가금류 사업을 번창하는 다각적인 사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비전과 신중한 계획을 통해 브라마 닭은 단순히 알을 낳거나 고기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농업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